자금의 입출금, ETF는 드디어 도망가지 않는다. 기관들이 돌아와 온도 체크를 시작한 것일까? 비트코인은 다시 운명의 십자가 길목에 서 있다. 사실 사망 교차는 반드시 바닥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전 세계가 이를 사들인다. 세금을 부과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트럼프의 전략, 이건 좀 미친 짓인가? ETS 호재가 전부 사라졌다. 가장 빠른 반등은 아마도 6월에 있을 것이다. 정책 혜택에서 현실로 뒤집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코인을 트레이딩하면서 그 경계를 넘나든다. 펌프는 라이브 방송 덕분에 뜨고 사고도 쳤는가? 암호화폐로 세상을 재측정하며 24시간 자산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24시간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 헤드라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90일의 상호 세금 유예 기간을 발표한 후 미국은 여러 국가와 밀접하게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 전에 중국은 즉시 보복 세금을 부과했고 트럼프는 이번 주에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다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분위기가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미주식과 채권 시장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변동성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5일 미국 주식 4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55.83포인트 하락했고 나스닥은 8.32포인트 하락했으며 S&P 500도 9.3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유일하게 반도체 업종인 나스닥 반도체 지수는 18.67포인트 상승하며 지지를 받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불안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젯밤 86,460달러까지 올랐다가 판매 압박으로 83,267달러로 하락하며 24시간 동안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75% 하락했고 XRP는 2.09달러로 떨어졌으며 솔라나는 126.37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모든 종목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폴리마켓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2025년 경기 침체 확률은 이미 54%에 달하며 이는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 상승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주식이 흔들리고 암호화폐도 흔들린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정책 폭탄이 언제 터질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거래소 순자금 흐름은 한마디로 변동이 많았습니다. 올해 초에는 소폭의 순유입이 있었으나 2월 초에는 대규모 자금 유출이 있었고 3월 말에는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장 감정은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듯 보였으나 최근 다시 거래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콜드 월렛이나 장기 보유 주소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붙잡고 움직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시장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8일 연속 유출되었으나 최근 이틀간은 순유입이 발생했습니다. 기관 자금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기적인 지지력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장 감정은 여전히 신중한 편입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자금 흐름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잘 살펴보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시기입니다. 비트코인은 4월 6일 일간 차트에서 기술적 데드 크로스를 발생시켰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선을 하향 돌파한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 11번째 데드 크로스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시장 추세 전환과 하락장이 시작될 신호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3번의 데드 크로스만이 장기적인 약세장을 예고했으며 그때의 하락폭은 55%에서 68%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7번은 큰 영향이 없거나 반등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청산 지도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대에 폭탄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83,000달러로 하락하면 약 10억 5,80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될 것이고 82,000달러로 추가 하락하면 6억 100만 달러가 청산될 것입니다. 반대로 85,000달러로 반등하면 약 6억 8,70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되며 주요 폭탄 구간은 86만 5천 달러로 여기에 약 18억 3,700만 달러의 숏 포지션이 대기 중입니다.
어젯밤 비트코인은 8만 6천 달러를 잠시 넘겼고 2억 70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급격한 반등이나 폭락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글로벌 세금 정책은 마치 미국의 국채 부담을 줄이고 수출입 비율을 조정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훨씬 큰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기 위한 움직임인데요. 미국 정부는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몰래 더 많이 확보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 자산 작업 그룹의 집행 이사인 보 하인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이 일부 세수 수입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금고로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가 세금을 내고 미국은 비트코인을 쌓는 겁니다. 이 작전 꽤나 강렬하지 않나요? I think that truly what's going to happen as the digital asset space starts to merge with the traditional financial players is you're going to see a revolution take place as it pertains to just our financial lives generally as consumers.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작업 그룹 집행 이사인 보 하인스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목표가 가능한 한 많은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으로 보고 국가가 저장 자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갈망을 강조했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인스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이 2025년 비트코인 법안을 제안한 것과 세수 수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작업 그룹의 보 하인스는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이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시장은 상상력을 자극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세금을 거두고 몰래 비트코인을 쌓으며 국가급 BTC 운영 매뉴얼을 작성할 것인가 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넷플릭스보다 더 흥미진진한 플롯이죠. 더욱 중요한 점은 이번이 그들의 팀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현재 180일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정부는 국회가 8월 여름 휴가 전에 안정된 코인 법안과 시장 구조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명하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식 방식으로 비트코인도 쌓고 규제도 만들고 이대로라면 미국은 암호화폐의 왕좌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이 두 해는 암호화 ETF의 하이라이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ITF가 잇따라 승인되었고 그동안 주춤하던 기관 자금들이 창구가 열리자마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비트코인 가격을 역사적인 최고치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더리움도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계획을 신청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국 SEC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걸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4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6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SEC가 진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미뤄놓고 상황을 보자는 것인지 확실치 않게 되었습니다. 바네가 제출한 암호화 ETF에 대한 건에서 미국 SEC의 보조비서인 셰릴 헤이우드는 공개 서류에서 해당 기관이 암호화 파생 금융 상품의 혁신적 메커니즘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기에도 구조가 복잡하고 고도로 금융화된 암호화 제품에 대해 SEC는 분명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여러 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시장의 열기와 달리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As of noon Eastern, Bitcoin had risen about 1.3%, trading at the $97,000 level. 이번 SEC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 큰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이더리움이 과연 증권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4S 지분 증명, 기반의 스테이킹 메커니즘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투자라고 볼 수 있다면 증권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기술이라고 하면 수익 분배와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2월 초부터 시장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이더리움 가격이 절반 가까이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전의 급등은 상당 부분 예측에 기반한 것이었고 지금의 급락은 그 예측이 실현되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따라서 시장 열기를 2월 초에 그 시점으로 되돌리려면 ETF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더리움 자체가 더 많은 개선을 해야만 진정으로 이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정책의 공전을 때린다. 엘살바도르 암호화폐 기업의 생존율은 89%가 사라졌다. 10억에서 25억으로 팜스와프는 이 속도면 도지코인의 달리기에도 뒤지지 않는다. 2021년 비트코인 국가화쇼를 기억하나요? 엘살바도르 정부의 한마디에 비트코인은 바로 법정화폐로 승격되었고 나이브 부켈 대통령은 자신감을 드러내며 엄청난 홍보에 나섰습니다. 투자 유치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거의 암호화폐 월드컵 개막식처럼 대대적인 장이 펼쳐졌죠. 당시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미친 듯이 등록에 몰려들었고 모두가 먼저 탑승하고 나면 수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현실은 그야말로 역전,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매장들은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이제 살아남은 건 약 11%에 불과하죠. 처음엔 디지털 자산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등록된 기업 묘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정책이 너무 앞서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이 너무 삭막했던 것일까요?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에 등록된 181개의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업체 중 20개만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비트코인 법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출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기업들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전한 재무 기록을 보관하며 서비스 유형에 맞는 사이버 보안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등록된 회사의 약 89%가 일부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을 받는 치보 월렛, 암호화폐 거래 및 투자, 핀테크 아메리카스 등의 회사들은 규정을 충족하며 계속 운영 중입니다. My thesis that world governments are going to collapse and turn to Bitcoin is being validated. Oops. 2 years later, less than 1% of central bank remittances in El Salvador were in Bitcoin. So it turns out the locals don't really accept Bitcoin.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관련 회사들이 집단적으로 무너진 사건은 비트코인이 실제 적용과 상업 운영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사업은 모두 블록체인과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존하는데 시스템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거래 지연과 보안 결함도 빈번해 사용자가 이용하면 시스템이 자주 마비됩니다. 그로 인해 사용자 경험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가격 문제입니다. 오늘 폭등, 내일 폭락하는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투자자들은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죠. 언제 산 가격이 최고점인지 알 수 없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투자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용하자고 계속 떠들어도 여전히 현지 주민들은 손에 쥔 달러를 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리가 있겠나요? 결론적으로 기술은 미비하고 가격은 들쑥날쑥하며 사용자들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엉망이 된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살아남은 회사들은 그야말로 폭풍을 견뎌낸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팜프는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24년 1월에 처음 등장한 후 솔라나 체인의 밈코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전 판매도 없고 팀에게 코인을 분배하지 않으며 가격 책정에 공동 곡선 방식을 사용한 이 플랫폼은 전형적인 코인 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밈코인은 매일 급등하며 시장은 마치 코인계 춘절 방송처럼 활기찼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생겼습니다. 다양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송 콘텐츠가 이어지면서 플랫폼은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인기 역시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은 최고 30억 달러에서 1,700만 달러로 급락했고 토큰의 졸업률은 1,085%에서 83%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플랫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팜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덱스
팜스왑이 급격히 성장하며 다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새로운 흐름은 마치 반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분위기를 다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팜프의 분산형 거래소인 팜스왑은 지난 한 주 동안 총 거래 금액 25억 달러를 처리했으며 이는 전주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3월 19일에 처음 출시된 팜스왑은 밈 코인 거래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저항이 적고 높은 활발도를 자랑하는 거래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첫 주에만 10억 달러 거래량을 돌파했으며 4월 12일에는 610만 건의 일일 거래량을 기록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후 4월 14일에는 거래 건수가 570만 건에 달했으며 일일 활성 지갑수는 26만 4,500개에 달했습니다. 4월 15일에는 다시 한번 일일 거래 금액 기록을 갱신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But Pump.Fun had everything necessary for the dark web to exist here above the surface, so exist it did. As it stands, with the feature taken offline, 팜스왑은 정말 출시되자마자 상승의 전형적인 사례로 마치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듯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급증하고 플랫폼의 수익도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4월 14일 그날 하루만으로도 거래 수수료가 1억 500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84만 달러는 유동성 공급자에게 나머지 21만 달러는 플랫폼의 수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만 돈을 셈하지 않았습니다. 듄의 데이터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지갑 주소만 해도 506개가 넘었고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지갑도 9,000개를 넘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도구의 집합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래가 가능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수익을 쥘 수 있는 이 밈코인 방식은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큰 혜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 창펑을 손으로 찢었다는 발언 이후 리앙 씨는 금융시장이 조작된 내부 상황을 폭로하며 자신의 트레이딩 전략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가족은 4월 말에 암호화폐 부동산 비디오 게임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게임은 모노폴리의 변형으로 플레이어는 디지털 모노폴리 보드에서 말을 움직이며 게임 코인을 획득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OKX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며 캘리포니아의 지역 본사를 설립하고 미국 사용자들을 위한 CEX와 OKX 월렛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SEC는 코인베이스의 정보 공개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2년 이상의 기간 끝에 수정이 필요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종료는 2021년 4월 코인베이스 상장 직후 시작된 긴 검토 과정의 공식적인 끝을 의미합니다. 나이지리아의 거래소 CBX가 폰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액이 8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지만 분석에 따르면 해당 주소는 바이낸스의 핫 월렛으로 실제 손실은 약 120만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